계속된 부테린의 지적에도 이 잭도 씨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바로 비트코인 채굴을 뭐 핸드폰 충전하듯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글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좀 센세이션한 뉴스였는데 네. 비트코인 채굴이 지금 굉장히 큰 기업 규모 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되게 많은 기계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잭 도시 CEO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개인이 누구나 쉽게 마치 핸드폰 충전기를 그 콘센트에 꽂듯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워 리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어떤 기계 뭐 아답터 같은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이제 주고 개인이 네. 그거를 꽂기만 하면은 바로 채굴이 돼서 자기가 비트코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방향성이나 전략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사람의 계획이 발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진짜로 좀 센세이셔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라던가 크라켄 네. 거래소를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P2P 거래를 통해 구매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잭 도시 CEO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중앙화된 기관을 이용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개인한테 어떤 주권을 돌려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우리 집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실현이 가능할지도 되게 의문인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해시레이트가 0이 됐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나기도 했고 이제 미국을 좀 중심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이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갈수록 채굴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채굴이 대다수가 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대형 마이닝 업체들도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뭐 핸드폰 충전하듯이 다른 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발언처럼 개인적으로 들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또 어떤 잭 도시가 만든 회사가 중추가 돼가지고 네. 그 개인들의 핸드폰에 있는 그런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전력 파워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 모은 어떤 말하자면 모빌라이제이션이죠. 파워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자기가 이룬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채굴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석에서. 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배터리가 항상 풀 충전돼 네. 있고 특히 차가 운행되지 않는 밤에는 그냥 충전으로 꼽아 놓잖아요. 네. 그때 그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놀고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것도 실현된다면 정말 대단하긴 하죠.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다 채굴기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에티컬한 측면에서 맞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자유경제 옹호론자고 이 어스트리아 경제학의 어떤 심취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약간 편향돼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채굴의 장점,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는 것의 장점. 그게 이제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방향인 점은 뭐냐면 채굴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지금은 채굴을 하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굴 경쟁이 있지만 이제 POS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POS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영향력이 세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을 지금은 32 이더리움 이상을 들고만 있으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걸 수가 있죠. 이더리움 2.0에. 그러면은 내가 이더리움을 그냥 넣어놓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월에 몇 프로씩. 네.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사면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 거래소에 가가지고 이더리움 32개 혹은 그쵸. 몇백 개 사서 네. 스테이킹 걸면은 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채굴기를 사고 그다음에 채굴기를 설치한 다음에 전기료도 내고 전기를 끌어와서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죠. 채굴을 하는 거는 어려운 연산 문제를 푸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남들보다 먼저 연산 문제를 풀어서 내가 먼저 블록을 만들어서 노드한테 넘기면 내가 보상을 받는 완전 경쟁 체제예요. 자유 경제 안에서 완전 경쟁 체제. 네. 이거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대마불사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채굴자 몇 개만 남아가지고 채굴을 독식하게 되면은 그쵸. 그게 바로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게 의견이신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흘러갔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도 몇 개의 회사들이 독식하는 자본주의 완전 독재 체제가 됐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 네. 과연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1위였을까요? 그걸 한번 보면 되죠. 지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보기만 해도 네. 그 의견이 완전히 잘못된 허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존재를 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를 할 수 있는 완전 프리 마켓에서는 네.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레드오션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그 강한 컴피티션을 이기지 못한 어떤 기존의 승자는 또 퇴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승자가 계속 바뀌는 선순환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립자가 굉장히 잘 알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굉장히 전문가라는 게 여러 어떤 비트코인의 시스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을 비트코인 발행 메커니즘에 들여와서 네. 경쟁을 통해서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잭 돌시가 만약에 이거를 현실화해가지고 핸드폰을 꼽으면 바로 충전을 꼽으면 바로 채굴이 되게 하는 거는 경쟁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어떤 자본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자기가 더 잘 이뤄서 남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채굴을 해가는 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들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누군가가 또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인이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사실 말은 좋은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 가능성도 그래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